심장의 한 부분이 종대나 비대가 되게 되면 목에 뭐 걸렸나? 하는 기침이 생겨요. 평상시에 잘 뛰어놀던 아이가 금방 지쳐해. 호흡을 못하게 되니 호흡부전 하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이 세 가지의 증상을 심부전에 의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케어 동물의료센터의 김예원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한 여러 개념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심장의 기능, 심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장은 큰 기능이 없습니다. 혈액을 받아서 보내는 역할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 바퀴 우리 몸의 전신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 혈액을 받고 다시 심장은 펌프를 해서 원하는 곳으로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 텐데요.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존재하고요. 각 방을 연결해주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전신을 돌아온 혈액은 우심방을 거치게 되고 삼천판이라는 곳을 거치게 돼서 다시 우심실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보내줍니다. 이 폐에서는 혈액에 있는 산소를 교환시켜서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그 혈액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혈액은 이천판이라는 곳을 거쳐서 좌심실로 가고, 좌심실에서 다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다른 여러 장기들을 거치게 된 혈액은 다시 또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중간중간에는 아까 제가 잠깐 4개의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여기 말씀드린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각각의 방 사이사이에는 문이 있어요. 여기에는 삼천판이라는 문이 있고 여기에는 이천판이라는 문이 있어요. 자, 그럼 판막이 뭐냐면 우리가 한 방과 한 방에 문이 있는데 이 방과 방을 갈 때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해주는 문이에요. 즉 거꾸로 뭔가가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문이죠. 자, 그런데 그 문이 고장이 났어요. 분명히 다 닫힌 줄 알았는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거꾸로 들어와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아주 추운 겨울 창문에 문을 닫았는데 그 창문에 문틈이 있고 그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춥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판막이라는 거는 문이 제대로 닫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심장병이에요.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외에도 각각의 심장 내부에 다른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심장이 뛰기 위한 리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근육과 리듬을 제외한 태어났을 때부터 잘못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선천적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이외에 일반적으로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을 후천적 질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 질환, 근육 질환, 리듬과 관련된 부정맥과 관련된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천판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판막 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이천판 판막 질환, 이천판 폐쇄부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판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의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천판 폐쇄부전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폐쇄, 잘 닫히지 부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끝이 손상이 생겨요. 점액성 변화라 그래서 끝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쁘게 그게 안 되고 끝이 뭉뚱하게 변합니다. 곤봉 모양으로 자꾸 끝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니까 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으로 원래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던 혈액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러면서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이쁘게 됐던 이 모양이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점차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혈액이 역류가 생겨서 그쪽에서 몰리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이 공간, 원래는 혈액이 많지 않아야 되는 공간에 혈액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이 공간, 이 심방이라는, 특히나 좌심방이겠죠. 좌심방이라는 공간에서 판막을 통해서 좌심실이라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못해서 역류하게 되고 이쪽에 혈액이 쌓이게 되고 근데 또 혈액은 들어오게 되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혈액은 점차 많아지겠죠. 많아지게 되고 몰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울혈, 피가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우혈성 심부전, 우혈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많이 몰려요. 피가 많이 몰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있어야 되는 양보다 혈액이 한쪽 그리고 반대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점차 양이 많아지죠. 압력이 커지죠. 즉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점차 심장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커지는 심장의 종대, 심장의 비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심장이 비대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심장병의 증상, 겉으로 보이는 검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잘 생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말티즈, 핑체 스파니엘 종, 이런 종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80% 이상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장에 역류가 생기고 판막대로 다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심장의 한 부분이 종대나 비대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심장이 우리가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계란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여기가 이제 심방이 될 것이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근데 강아지의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있고 횡격막이 이래서 심장이 이런 모양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갈비뼈들이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는 폐가 이렇게 있어요. 이 폐에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각 폐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심장은 이런 형태로 위치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 심방 부분이죠. 심방 부분이 피가 몰려요. 역류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니까 몰려요. 아까 몰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볼록하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기침이 생기냐? 목에 뭐 걸렸나? 하는 기침이 생겨요. 이걸 보고서 목에 뭐 걸렸나 아닙니다. 기침이네 인 거예요. 꼭 심장과 관련된 기침들은 이런 형태의 기침 소리가 많아요. 물론 이런 증상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을 우리가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요 기침 말씀드린 기침, 두 번째가 운동불내성이라고 해요. 운동불내성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평상시에 잘 뛰어놀던 아이가 금방 지쳐해. 그리고 좀만 뛰어놀아도 안아달라고 해. 집에 가자고 해. 근데 그게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뭐 관절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심장이 안 좋아서 호흡하기 힘들어서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호흡에 부담이 생겨서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도 증상으로 보게 되고요. 자, 3번째 증상은 뭐냐면 좀 유명하죠. 호흡부전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폐부종이겠죠. 이철판 폐쇄부전이니까 여기 있는 판막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제대로 흐르지 않고 역류가 생겨요. 역류가 생기고 이쪽 방향에서도 흐르는 혈액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피가 몰리죠. 피가 몰려서 점차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커지다 어떻게 돼요? 뻥 터지겠죠. 근데 심장이 터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 터지는 힘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거꾸로 역류를 해버려요. 아까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폐라 그랬죠? 폐로 혈액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폐에 핏물이 차겠죠. 그게 폐부종이에요. 폐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폐에 핏물이 찹니다. 그럼 폐에 물이 어떻게 차나요? 여러분들 한약 아세요? 한약 다릴 때 한약재를 넣고요. 마인가 면인가 하는 그런 걸 갖고 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한약이 주르륵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서 이 압력으로 폐 쪽까지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 압력이 폐 쪽으로 가는 중에 쓱 하면서 물이 새어나와요. 핏물이. 그게 폐에 차는 것을 바로 폐부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심장병이 심해서 너무너무 심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혈액도 보내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해서 어딘가에 피가 몰리게 되고 그 몰리는 게 점차 쌓이게 되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압력이 너무 심해져서 폐까지 보내서 폐에 물이 차는 게 폐부종이에요. 폐에 물이 차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즉 호흡을 못하게 되니 호흡부전 하게 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숨만 어떻게 쉬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증상이 되게 돼요. 이 3가지의 증상을 우리는 일반적인 심부전에 의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심장병과 심부전을 계속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심장병과 심부전은 좀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자, 심부전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3가지 증상이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심장병은 그냥 판막 질환이든 근육 뭐든 문제든 그런 질병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심부전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failure거든요. 이게 실패란 뜻이에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심장의 기능은 혈액을 받아서 피를 보내는 역할, 혈액을 받아서 한쪽으로 보내는 역할인데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혈액을 잘 받지도 못하고 혈액을 잘 보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라던가 기침이라든가 폐부종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심장병과 심부전을 굳이 왜 구별을 할까요? 심장병은 그냥 병이 있는 상태예요. 한 예로 저희 병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심장병이 있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뭐 했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심장병이 좀 심해졌나 안 했나를 확인해 보는 게 다예요. 자, 심부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증상이 생기면 심부전이에요. 바로 그 차이라서 증상이 생겼을 때부터 대부분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병일 때는 그렇게 많은 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심부전이라는 게 되면 어쨌든 무조건적인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과 심부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더 큽니다.